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불이 2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특성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배터리를 모두 외부로 빼낸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창문이 깨져 있고 안쪽의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불이 나면서 발생한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낸 흔적입니다.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난 건 금요일 저녁 8시 20분쯤. 건물 5층 전산실에서 난 불은 밤새 이어졌고 10시간가량 지난 토요일 새벽 6시 반쯤에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5층 전산실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 중 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로 40대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로 중단된 정부24 등 정보 온라인 시스템은 초기 70개에서 647개로 늘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력을 차단하면서 중단된 서비스가 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정보가 담긴 서버를 최대한 보호하느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물을 뿌릴 수 없어 서버실 내부 온도가 160도까지 치솟으면서 진화대 진입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처럼 완진까지 22시간이 걸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초진까지도 10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내부 공간이 협소해 소방대원 진입이 힘들었던 데다 서버 보호를 위해 물을 대량으로 뿌릴 수 없어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불이 난 건 저녁 8시 20분인데 큰 불이 잡힌 건 오전 6시 반.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을 잡는데 꼬박 9시간 50분이 걸린 겁니다. 중요 데이터가 있는 서버 보호를 위해 많은 물을 쏟아부을 수가 없어서 한때 서버실 온도는 16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대원 진입도 늦어졌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보호를 위해서 대량의 방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소량의 물만을 지속적으로 온도를 냉각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 진화 작업을 벌이며 배터리 분리를 시도했지만 폭발 위험이 있어 중단해야 했습니다. 배터리와 서버실 간격이 60cm 정도로 매우 좁은 데다 외벽과 내벽이 있어 연기를 빼내는 작업이 어려웠던 것도 진화가 늦어진 원인입니다. 또 연소 확대를 초기에 방지할 수 있는 할로겐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2년 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행정정보 시스템이 마비되면 2-3시간 안에 복구하도록 기준을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17일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됐습니다.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멈추고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며 국민 불편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정보 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2-3시간 안에 복구하도록 지침도 마련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시스템은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정부는 이번엔 원인이 달라 복구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장애는 화재로 인한 것으로서 원인이 달랐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복구가 언제 끝나냐와 우체국 시스템은 언제쯤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열기가 빠지고 소방서의 안전점검이 끝난 후에 진입해서 서버들을 점검하고 재가동하고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전과 광주 분원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재해복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문제입니다.
DR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작동되는 규모로 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만 규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형태는 스토리지만 되어 있고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행정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평일까지 이어질 경우 국민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가동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산장애로 중대본이 꾸려진 건 처음인데 2년 전 교훈에도 대비가 미비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예견된 재난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을 거론하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주요 행정전산 서비스 마비에 여당은 정부를 도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대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며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중단도 제안했습니다. 이 재난에는 사실 여야가 이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저희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합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진짜 디지털 정부 설계를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난복구 시스템을 빈 껍데기로 전락시켰다며 전 정부 책임론도 부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습니다. 3년 전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멈췄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를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의 화재 현장 방문 점검과 국회에서의 현안 질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생 안정과 국가 시스템 점검이라는 임무 대신 정적 제거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라고 직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호중 장관 경질론도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의원은 2년 전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경질을 말했듯 윤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정치적 일관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과거에 말한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면직 절차에 들어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필리버스터와 법안 통과 과정을 본회의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녁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같은 돌출 행보에 민주당에서도 역풍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보수의 어머니라며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이에 맞서 5선 나경원 야당 간사 카드로 촉발된 법사위의 이른바 추나대전. 상임위 간사 선임을 표결로 부결시키는 초유의 사태에 서로를 향한 거친 발언이 오갔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누가 야예요, 누가? 법사위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리와 국회에서 투트랙 전략을 가동 중입니다. 이제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돌격대를 자처하는 추 위원장을 겨냥한 여론전도 본격화했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조국 수사를 고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수시로 충돌해 체급을 키워준 점을 부각하며 윤석열 당선 1등 공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무장관 시절에는 검찰총장을 박해하다가 대통령으로 만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과정에 지도부와 조율이나 교감이 없었다는 패싱 논란으로 물밑이 부글부글합니다. 전력 질주하는 법사위를 두고 공개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임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 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해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견들이 여의도에선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추미애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용으로 눈도장을 찍는 거라는 시선이 팽배합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가 어떤 결과를 낼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를 최근 뇌물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이른바 신분범죄인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범관계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 공천을 청탁하면서 김건희 씨 측에 이우한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김건희 씨를 뇌물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림이 오고 가는 배경에 대가성이 짙다고 보는 겁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신분범죄입니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성립합니다. 문구대로라면 민간인인 김 씨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검이 김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관계로 전제하고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뇌물죄는 받은 금품의 액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3천만 원을 넘으면 5년 이상, 1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건넨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김 씨의 매관매직 의혹이 어떤 죄목으로 기소될지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특검은 부부가 청탁 내용을 공유했거나 모의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의 비협조적이란 게 변수입니다. 주변 인물 진술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대화나 통화 등으로 정황을 우회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인사청탁과 금품 수수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를 어떻게 처리할지 수사기관을 늘린 특검 앞에 간단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조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맡았던 중요 범죄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경찰청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로 가게 되면서 수사권 비대화는 물론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느냐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이 맡았던 중요 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습니다. 중대범죄수사는 중수청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에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치중될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수사가 잘못됐는지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단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보안 수사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소한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도 있게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 변수는 여권 내 강경파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때문에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긴 하지만 중수청이 충분한 수사 능력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검찰이 쌓은 그동안의 수사 기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도 검찰개혁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찜질방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28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차량 8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나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찜질방 숯가마 건물 한쪽 벽면이 무너져 흙더미와 잔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용객이 앉아서 쉬는 평상에도 커다란 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찜질방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신고된 내용으로 보면 찜질방 LPG 가스통이 터져서 폭발했다라고. 사고 당시 60대 찜질방 직원이 LPG 가스를 이용해 장작을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며 직원은 머리뼈가 골절됐고 근처에 있던 이용객 70대 남성과 50대 여성도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연기를 마시는 등 2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팡 터져서 너무 그 소리에 놀래서 내가 앉았다가 이게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서 넘어지고. 경찰과 소방은 가마가 있는 건물 안에 차 있던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색 승용차 앞쪽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다른 차들도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 있습니다.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 동탄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7대와 버스 1대가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을 처음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인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다른 승용차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었는데 버스 안에 있던 승객 등 10여 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297만 명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BC 번호까지 유출돼 부정사용 가능성에 노출이 됐는데 CBC 번호가 암호로 저장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계에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시급히 금융당국이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중 56%는 암호화가 됐지만 나머지 44%는 그대로 유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파일은 중복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제거하게 되면 총 2,708개의 파일로 확인되었고요. 이 중에 56% 정도에 해당하는 1,544개 파일은 암호화된 상태로 나갔고 나머지 1,195개는 평문 상태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2자리, 유효기간과 CVC 번호까지 노출된 고객 28만 명 중 9만 명은 다행히 암호화가 된 채 유출됐지만 나머지 19만 명은 그렇지 못해 부정사용 가능성에 노출이 됐습니다. 카드 결제에 필요한 정보가 다수 포함된 고객으로 총 28만 명입니다. 이 중 9만 명은 암호화된 파일이 유출되었으며 당사의 서버 외에서 암호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VC 번호가 유출됐다는 점인데 만약 해커가 해외에서 온라인 결제를 시도한다면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업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CVC 번호 암호화 저장을 엄격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CVC 암호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제도적으로는 암호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감독 당국에서 카드사들이 CVC를 암호화하도록 이렇게 좀 권유를 하고 실질적으로 좀 통제를 한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지난 2022년 개정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의 관련 기준을 보면 사업자가 암호로 저장해야 할 대상을 비밀번호와 생체인식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CVC 번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롯데카드는 국내 최고의 보안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획득한 당일 해킹 공격을 당해 인증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계기로 사업자의 보안 역량 강화 못지않게 금융감독당국과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관홍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들을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명륜당에 24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 진사갈비의 운영사 명륜당.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대부업체를 소개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륜당은 특수 관계인 대부업체 10여 곳에 회사 자금을 빌려줬고 가맹점주들은 이 업체로부터 높은 금리로 창업비용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본사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4%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메웠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실상 돈놀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은 명륜당이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명륜당에 추가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은은 지난 5월 송파구청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한 달 뒤 시설자금 160억 원과 운영자금 80억 원 등 모두 240억 원의 대출 만기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산은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명륜당과 대부업체의 관계를 파악했지만 대출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명륜당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걸 알면서도 진행됐던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대출을 일으킨 것이 맞고 또 그에 대해서 초반에는 문제없이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얘기를 했으나 산은은 대부업법 위반 행정처분은 명륜당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이 형식적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고 또 산업은행의 성격이 금융공고 공기업이고 공공성이 강한 부분을 고려하면은 대출 심사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의 내부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근 무인 자판기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도 전자담배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법안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자판기에 형형색색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 들어선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인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별다른 경고문도 없어 흡연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늦은 밤에 젊은 남녀 학생 또래 정도 되는 애들이 담배 구입하러 들어가는 걸 몇 번 봤어요. 자주 있습니다. 매일 본다고 봐요.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2% 규정돼 있어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합성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간주해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은 물론 판매나 광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담배니까 규제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을 써도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시작 9년 만에 국회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동안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관련 규제 논의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합성 니코틴도 유해성이 크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세금 부과가 가능해져 9,300억 원대 세수 확보부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흡연 억제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근데 엑스하우스가 이제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솔직히 담배가 그렇게 오르고 이러는 건 제가 체감을 안 했었는데 지금 제가 끊는 게 만약에 좀 오른다 그러면 좀 체감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도 지자체로부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온라인 판매나 자동 판매기 설치가 금지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도 상당 부분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안 하니까 소매점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세금을 안 내니까 몇 개가 팔리는지도 몰라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다만 소매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전자담배 소매점의 경우 담배 소매점 간 50m 거리 제한 규정을 2년 유예하고 정책 자금을 활용해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보다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나을 지경인데 글로벌 기업들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타이완 TSMC 미국 애리조나 법인은 지난 4년간 1조 7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1공장을 가동했는데 오히려 사상 최대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지만 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타이완보다 인건비가 훨씬 높고 설비 비용도 2배 가까이 비쌉니다. We don't even have the infrastructure and the employer base to actually build factories here when it comes to tech fabs and others. 애플과 엔비디아, AMD 등 빅테크의 핵심 반도체가 포함돼 있지만 첨단 공정에는 고가 장비와 소재가 들어가 생산비가 치솟습니다. TSMC는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부터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The cost will go up, and when the cost goes up, the pervasiveness of chips will either stop or slow down considerably. 삼성전자도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에 24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대형 수주를 확보하지 못해 TSMC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을 늘리라며 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whether it's battery manufacturing or computer manufacturing or building ships.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적자가 뻔한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된다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세를 내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일본 정부 산하 국제협력기구가 아프리카 국가와 일본 지방 간 교류 사업을 추진하려다 취소했습니다. 가짜뉴스임에도 아프리카 이민이 유입된다는 소문에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인데 확산하는 일본 내 반외국인 정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 자이카가 지난달 일본 4개 도시를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위한 홈타운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SNS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이민이 몰려온다는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자체 직원들은 매일 수백 통에 이르는 항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移住とか移民の受け入れを行う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と。多数のモザンビーク人が今治に押し寄せ定住するというような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ので。 아예 시청 화장실에 이민을 반대한다는 낙서를 남기고 심지어 직원들이 지워도 또다시 낙서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해당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JICA としてはこのような現状を重く受け止め、関係者の皆様方との協議も踏まえ、今般アフリカホームタウン構想についてはこれを撤回することにいたしました。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일본 내 반외국인 정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는 모양새입니다. 차기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형사 사건에서 외국인은 통역이 어려워 불기소가 많다고까지 말했습니다. 警察でも通訳の手配が間に合わないから、逮捕はしてもこの勾留期間が来てですね、で期限が来て不起訴にせざるを得ないとかよく聞きます。 이에 일본 통역단체는 실태와 다르다며 반박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만으로도 여론이 들끓을 만큼 일본 내 반외국인 정서가 위험 수위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반정부 시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 규탄 시위가 네팔에 이어 이웃 나라들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분노한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 결집하면서 제2의 아랍의 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서자 성난 시위대가 돌을 던지며 저항합니다. 필리핀에서 홍수 예방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특혜와 뇌물 의혹이 불거지자 수도 마닐라에서만 수천 명이 모여 규탄에 나선 겁니다. Yung bawat pinagpapagura ng magulang namin na pupunta lang sa kanila, sa mga luxury cars nila, sa pag-travel nila sa ibang mga bansa at sa pakikipagsosyo nila sa iba't ibang mga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주택 특혜 논란 속에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동티모르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새 차량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대학생들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Well, we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student movements where we committed, the 5 benches committed to revoke the pension law. 뿌리 깊은 부패와 불평등에도 비교적 조용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가 인구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SNS가 반대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ocial media was a platform where youth can deploy their voice. They can raise their voice through, and ban on social media creates it pressurizes the voice of youth, and it needs to blast one day. 정부의 검열과 규제에 맞서 SNS를 통해 빠르게 소통하고 결집하면서 국가 체제까지 뒤집을 수 있는 제2의 아랍의 봄이 동남아시아에서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김은 한국 수산물 중 수출액 1위 품목으로 성장세와 시장 규모가 반도체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김의 원초 80%는 전남에서 나오는데 다른 지역에서 가공되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K전남김을 브랜드화하고 10억 달러 농수산물 수출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식품 기업입니다. 천사의 섬 신안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김 제품의 처음으로 K전남김 상표가 붙게 됐습니다. 전남은 우리나라 물김 생산량의 80%가 나오는데 정작 다른 지역에서 가공되면서 제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 단순히 밥 반찬을 넘어 건강한 선택 슈퍼푸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전남김은 전남도와 저희가 함께 최고급 원초를 활용하여 만든 프리미엄 제품이고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저희 기업의 제조 노하우를 녹여서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 나온 K전남김은 다음 달 해남에서 열리는 LPGA 대회에서도 널리 홍보됩니다. 이 농업수산업도 우리 전라남도 가진 강점도 살려서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다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남은 이해부터 대표적 농도이고
양면이 바다인 이점을 살려 농수산물 수출길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과 쌀 등 대표 특산물을 중심으로 전라남도가 목표로 하는 농수산물 수출액은 모두 10억 달러입니다. 전남은 미국의 관세 폭탄이라는 높은 파도를 넘기기 위해 먼저 농수산물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체계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농업이 단순 생산 기능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치유 농업인데요. 전라남도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흙과 자연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는 치유 농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살려 만든 숲속 정원을 참가자들이 한가로이 산책합니다. 서늘해진 가을 햇살에 피어난 형형색색의 꽃도 보고 열매를 직접 따며 여유를 즐깁니다. 잼을 만들면 펙틴을 안 넣어도 자동으로 잼이 돼요. 근데 새콤달콤해서 따서 드세요. 상추가 자라는 텃밭을 다듬고 직접 과자를 만드는 사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농업과 농촌 활동을 통해 심신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 농업입니다.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표정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드넓은 나주평야가 펼쳐진 곳에 치유 농업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작물을 심거나 따는 농사 체험을 하고 장미 정원과 온갖 열매가 맺힌 온실을 걸으며 쉽니다. 농업이 가진 가치를 단순 생산 위주에서가 아니라 농업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건강, 행복, 또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위한 곳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고요. 뇌파를 측정해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신체 균형 상태를 알아보는 장비도 마련됐습니다. 전남 지역 50곳이 넘는 치유 농가와 연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도 활용됩니다. 치유농업 관련 전문 인력을 또 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유 농장에 그 농장주들이 와서 앞으로의 어떻게 그 자기 사업을 펼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 그런 그 기관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전남 치유 농업센터는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 대상별로 맞춤형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보일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축구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던 주장 손흥민과 공격수 정상빈이 미국 무대에서 맞붙습니다. 태극 전사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된 미주 한인들은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고 큰 인기의 미국 축구 리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폭발적인 득점 감각으로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를 뒤흔들고 있는 슈퍼스타 손흥민. 소속팀 LAFC와 세인트루이스 FC가 격돌해 축구대표팀 후배 정상빈과의 태극 전사 간 대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스피드와 골 결정력, 멀티포지션 능력을 토대로 팀의 주축이 된 정상빈은 메시보다 손흥민이 더 좋다며 경기장에서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안 더비를 하면서 일단 MLS라는 리그 자체를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팬들에게 흥민이 형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저한테도 그 순간순간에 되게 많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상대팀 감독들이 자신의 팀도 응원해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손흥민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켜드리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한인들은 최근 대표팀 평가전 등으로 미국에서 태극 전사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하며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치지 마시고 즐겁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경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대표팀 홍명보 감독도 한인들에게 큰 힘이 되달라며 미국 리그에서 활약하는 태극 전사들을 응원했습니다. 이 미국 전역에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한테도 아주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더비를 맞아 YTN과 정상빈의 인터뷰를 주선할 정도로 메이저리그 사커 국제협력국도 태극 전사들의 활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뜨거운 응원 속에 손흥민과 정상빈은 코리안 더비를 계기로 미국 적응력을 키우며 내년 월드컵 본선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프로야구 LG가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2위 한화와 맞대결에서 선발 토러스트의 호투와 박동원, 오스틴의 홈런포를 앞세워 완승을 거두고 우승 매직 넘버를 1로 줄였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LG 토러스트와 한화 문동주. 운명의 3연전 두 번째 경기의 팽팽한 긴장감은 선발 투수 싸움에서 균형이 무너지며 1회부터 깨졌습니다. LG 타자들은 문동주의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과 다양한 변화구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홍창기 안타를 시작으로 김현수와 문성주, 구본혁이 차례로 적시타를 전했고 박동원은 왼쪽 담장 밖으로 투런포를 날리며 초반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1회에만 6점을 뽑아낸 LG는 6회 오스틴의 솔로포와 8회 문성주 2타점 적시타까지 더해 9대2로 승리했습니다. 문동주가 1회도 버티지 못한 것과 달리 LG의 톨허스트는 6회까지 2점만 내주고 귀중한 1승과 함께 가을에 만날 가능성이 높은 한화를 상대로 자신감까지 챙겼습니다. LG는 이로써 한화를 3경기 반차로 밀어내 우승 매직 넘버를 1로 줄였습니다.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더하거나 한화가 남은 4경기에서 한 번만 쳐도 우승 확정입니다. 중요한 경기였는데 또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혜민이 형이나 형들이 이제 좀 더 편하게 한번 해보자, 그냥 이겨보자라고 게임을 들어갔는데 잘 풀린 것 같습니다. SSG는 김광현이 6회 원아웃까지 1실점으로 시즌 10승째를 거두며 두산에 6대2로 승리하고 3위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5경기를 남겨놓고 4위 삼성과는 2경기 차입니다. 최정은 5회 23호 홈런 등 2안타에 2타점을 올렸습니다. NC는 3회 김영준과 4회 데이비슨이 차례로 솔로볼 터뜨려 기아를 2대1로 꺾고 5연승을 달리며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5위 KT와는 한 경기 반차입니다. 3경기에서 5만 5천여 명이 찾은 프로야구는 최초로 1200만 관중을 넘어서며 뜨거운 흥행몰이를 이어갔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대세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감독들이 가장 캐스팅하고 싶어하고 관객이나 시청자의 반응도 그만큼 뜨거운 배우를 말하는데요. 요즘 최고 대세배우를 꼽으라면 윤경호 배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겨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연기력에 대중의 관심까지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대세배우 윤경호 씨를 박순표 기자가 만났습니다. 왜 배우가 되고 싶었냐는 질문에 윤경호의 입에서 뜻밖의 동네형이란 답이 나옵니다. 저희 옆집에 중대 연영과 다니던 형이 계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형이 하는 그 워크숍 공연을 부모님 손잡고 따라가서 봤다가 세상에 이런 학과가 있고 그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걸 보면서 이런 거를 전공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직업이 있구나 라는 걸 보고 되게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윤경호는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1년에 작품 한 편을 만나기 힘들 정도였고 20대의 윤경호를 규정하는 단어는 가난과 불안이었습니다. 명절 때 특히 부모님이 이제 많이 모여서 항상 해주는 제일 걱정. 너 먹고 살 수 있겠냐. 이래서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은 친구들이 같이 어울렸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들 직장을 갖고 뭔가 뚜렷한 직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20대 시절이 제일 그 친구들의 약간 걱정과 어떤 그런 시선들, 지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저를 제일 그 자신 없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버텨줬던 제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30대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연기는 도전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수많은 오디션에 지원했고 역할과 비중을 가리지 않고 5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죽을 힘을 다해 연기 내공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운명같이 도깨비를 만납니다. 용서하십시오. 곧 따라가 뵙겠습니다. 아마 어떤 배우라도 그런 대사를 만나면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죽고 끝날 줄 알았더니 사실 뒷부분을 안 알려주셨거든요. 나중에 환생한다는 걸 알게 됐고, 환생을 했을 때 그 전생의 업보를 그렇게 보답을 받는다는 설정이 너무 아름다웠고, 제 장면을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 심지어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는 말도 저한테 들려주시고, 그걸 그렇게 좋아해 주실지 몰랐어요.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는 쟁쟁한 선배들과 연기 경쟁을 펼치며 충무로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집니다. 저는 이제 대본을 받아놓고 떨려서 못 읽고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먼저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빠 역할이 혹시 영배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게 진짜 오빠가 하는 역할이야? 대단한데? 그래서 정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궁금해서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 끝까지 그냥 쉴 새 없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대본이 저한테 찾아왔다는 것도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면, 그 선배님들과 함께 할 적에 저를 진짜로 믿고 10살 어린 동생인데도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그 앙상블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있을 수 없었겠죠. 철저한 무명의 20대와 고군분투의 30대를 거친 윤경호는 40대 들어 포텐을 터뜨립니다. 중증 외상센터의 한유림 교수는 거저 얻어걸린 행운이 아니라 20여 년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래, 내가 보호자야. 그러니까 기다려. 심장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저봐, 심장 터지는데 기다리란다. 제정신 같니? 아이 놈아! 잠시만요. 아이 놈아! 교수님 동의라니. 진정하세요. 동의라니. 누구 맘대로? 난 죽으면 입에 떨어집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전까지 되게 밉게 보이던 인물이 그 사건 이후로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 관계가 되는데, 이 사람이 고생을 하면 고생할수록, 반성을 하면 반성을 할수록 관객 시청자분들이 통쾌해하시고 재밌어 해주시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좋아하실지 몰랐고. 소아야, 나의 딸은 좀비다. 영화 좀비딸에서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국내 삼촌의 역할로 흥행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수아가 쪼까 변했네. 눈 떠보니 스타가 됐다는 배우도 있지만 적어도 배우 윤경호는 누구보다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왔고 앞으로 더 오를 계단이 남아있음을 연기를 통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 건입동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수도권과 충남 북부, 제주도에는 최고 60mm, 강원도와 충청, 호남에도 10에서 40, 그 밖의 지방으로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낮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늘 오후 늦게 차차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남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1도, 안동 19.2도, 대구가 20.5도인데요. 낮에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이 23도에 머물겠고 청주와 대전 22도, 대구도 2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